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제한 시간은 없고요. 대신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3년 6개월 만인가요? 코스피 3000피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잘 가지만 그런데도 우리의 고민은 늘 한결같죠, 여러분. 수익이라는 두 글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수익 저희와 함께 하시면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수익 내는 종목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3부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내 종목 팔아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오늘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3010선도 아니라 1.48% 상승하면서 3021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지면 좋을 텐데요. 코스닥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좋았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 체결했고요. 거래소보다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좋죠. 1.15% 상승, 종가 791.53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주체별로 매매 동향은 어땠을까요?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장 초반에는 개인만 처음에 샀었습니다. 하지만 3000피 올라가는 거 두 눈으로 확인한 외국인과 기관은 어땠을까요? 동반 매수에 나서줬습니다. 기관 쪽 물량이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만 외국인 쪽에서 5천억 원대 물량을 사들였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개인은 나홀로 팔자세 보였습니다. 800억 원대 물량의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플러스지만 그래도 수급 쪽으로는 약간은 더 들어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의 방향성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면서 수익을 든든하게 낼 수 있을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수익 사냥꾼을 정말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익 냄새가 나는 종목들을 딱 잡아서 오시는 수익 사냥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수익 마스터 김충성 마스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전략, 난 제대로 잡아서 수익 진짜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50분 집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또 자세한 인사이트는 어디서 더 쉽고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알려드리죠. 저희 지금 화면 우측 화면에 보시면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50분 중에만 열려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저희 화면에 이렇게 갖다 대시고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또 히든 종목, 마스터픽 종목 정말 많을 텐데 지금 미리 찍고 들어오셔서 그 종목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수익률 결과 리뷰로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6월 13일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도 달바 글로벌 소개해 주셨고 지난 화요일에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소개했다는 건 그만큼 모멘텀이 많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수익률 13%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공략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 그리고 어제 장에서는 최고 18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장 한 달 차를 맞이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의무 보유 물량에 대해서 해제가 됩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증권가 측에서는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기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자세한 전략 잡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직접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수익률 결과로도 만나봤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10시 7분 10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진짜 자산 플랜,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요. 낮에는 돈이 움직이는데 밤에는 이분의 입이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의 야간 당직자입니다. 김충성 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당직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당직자라는 말이 맞았죠? 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딱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네, 오늘 사실 워낙 좋은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주고 계시는데 시장이 또 오늘 3,000피를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방송에서 사실 언급드리는 뭐 종목들은 사실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뭐 시간은 뭐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출연하는 요일이 또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뭐 박스통신망을 통해서는 또 많은 또 매매 팁도 드리고 있고 또 많은 종목에 대한 정말 꿀팁 또 타이밍까지도 뭐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박스통신망에 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그래도 이번 주 참 무사히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오늘 아주 역사적인 3년 6개월 만에 돌파했다라고 하죠. 뭐 중간에 한 3천을 터치하고서 다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로 말아버리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됐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는 또 우리 시장이었고 정말 좋습니다. 이 기세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상당하다라는 부분들 이런 기세대로라면은 아마도 다음 주도 정말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양 시장이 모두 비교적 많이 올랐죠. 1% 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시장이 오르면 당연히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많은 것은 당연해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올랐어도 이상하게 하락 종목 수가 좀 제법 되는 이런 그 시장이 좀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은 오르는데 과연 내 종목은 왜 안 오르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어느 섹터에 초점을 맞추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또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는 지수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핵심, 이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타이밍을 잡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4월 초였죠. 바닥 찍고서 지금 뭐 3천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 사실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은 사실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지수가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좀 뭐라고 할까요? 지수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삼성전자 아직 별로죠.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쪽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장이라면은 우리 시장 정말 5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반도체, 2차 전지는 바닥에 있죠. 아마 그들 섹터에서 충분히 기회가 좀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정책주 위주로 또 이제 많이 반응들을 하고 있죠. 또 그런 종목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임한다면은 사실 투트랙 전략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 그동안의 낙폭 과대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않고 낙폭 과대인 뭐 기술주들 선점 전략 또 괜찮고 또 정책주 위주로 또 트레이딩하는 전략 이런 투트랙 전략이 지금 상당히 좋은 이런 시장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요. 네, 땡길 수 있을 때 좀 땡길 수 있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것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여러분들 박스통신망에 오셔서 매매 팁 반드시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르는데 내 종목만 좀 주춤주춤하면 속상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전략을 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인데요.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이용하셔서 카메라로 여기 보이시는 요 QR코드 요거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클릭하시면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뭐 말씀을 반도체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도 삼성전자 일단은 비중 확대 리포트 있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앞으로도 이 흐름 쭉쭉 이어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통신망 찍고 입장하시면 여기서 다 이야기 못 드린 이야기들 시장의 뒷이야기 또 숨은 이야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방송 끝나고 또 마스터픽 종목까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그러면 오늘도 종목으로 좀 압축을 시켜서 섹터랑 특징주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인데 제가 화요일에 질문을 드리셨잖아요. 네이버랑 카카오 어느 네. 쪽이 더 예쁘냐 하셨는데 카카오 쪽가 더 매력적이고 예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가나요? 일단 뭐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대세예요. AI 대세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뭐 거대 AI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대 AI를 좀 만든다라고 하죠. 또 이제 내용을 본다면은 AI 고속도로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5년간 16조 원을 지금 투입한다라고 하는데 말이 16조지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뭐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뭐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어차피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들일 테니까 카카오를 일단 그 차트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월 중반서부터였죠. 근데 5월 중반서부터 뭐 탄력을 나타냈어요. 그 중간에 또 장대 양봉이 들어서더니 좀 쉬어가는 듯했죠. 근데 3일 동안 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앵커님께서 뭐 화요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저 수요일 날 치르네요. 네. 뭐 카카오와 네이버 어느 게 더 예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제 선택은 카카오였죠. 뭐 네이버가 나빠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 본다면은 기관 어떻습니까? 시뻘개요. 네. 기관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쪽 역시나 계속적으로 매수가 좀 이어집니다. 규모 강도가 좀 세지고 있고 또 외국인의 성향과도 비슷한 물론 이제 외국인은 지금 일관성 없는 그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외국인과 비슷한 성향, 네, 연기금도 지금 계속적으로 강도 높게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기타 금융, 또 은행 등으로도 매수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그 상승은 확실히 신뢰도가 좀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저 멀리도 안 가고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은 바로 저 고점대입니다. 이런 고점대들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 위에서 숨을 고르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가벼워졌겠죠. 가벼워지다 보니까는 정말 가볍게 이런 또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네이버를 역시나 살짝 살펴보면은 네 이런 모습이죠. 뭐 사실 엊그제 수요일 날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장대 양봉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야 그동안에 그 계속적으로 메이저들이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었다면은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죠. 근데 이제 방송을 엊그제 방송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수급 개선들이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메이저들이 매집을 해 놓은 종목이 더 세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시장 이슈에 의해서 매수들이 유입이 되는 이제 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더 세게 가겠습니까? 네, 역시나 미리 이런 그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우리가 선정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 선택은 카카오였는데 뭐 네이버도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흐름들이 좋다라는 것이죠. 일단 아직까지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정책주 위주로 지금 반응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또 AI 섹터의 종목들은 깔고 가야지 되는 이런 그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아직까지도 더 많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더 길게 놓고 본다면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저항이 예상이 되는 바로 이런 라인이 될 겁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약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에서는 살짝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더 열려 있는 구간이 많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가지고 계신 분들 기분도 좋으실 것 같아요. 상단이 열려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7만 원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야기 주셨고요. 기대감이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 좋은 만큼 더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볼까요? 코나아이 만나보겠습니다. 지역 화폐 기대감에 차트상으로는 계속 우상향 느낌이 났었거든요. 어제는 근데 8만 1,000원? 근데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차익 실현을 해준 건지 6만 원대로 내려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멘텀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궁금합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올라타야 되는 그런 시그널로 저희 투자자분들이 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모멘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역화폐 기대감 이걸로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나타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수가 3,000이에요. 싸게 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있어서 뭐 일각에서는 3,100원 또 바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못해도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분석들 전망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뚜껑 열어봐야지 된다라는 이런 주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지수가 더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여전히 좀 싼 위치에 그 주가가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많이 밀렸습니다. 한 20% 이상, 21%가량이 지금 밀려 있는 상황으로 좀 나오는데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화폐 기대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언제서부터 4월 그래요. 4월서부터 본격적인 시세 눌렸다 또 오르렀다 밀렸다 그리고 또 이런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시기가 바로 지난 4월 달부터였단 말이죠.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 결코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런 눌림 과정이 충분히 있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눌림 과정들만 잘 활용을 해서 또 공략 그 기회로 활용했다면은 다 수익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2차 추경 여기에 또 지역화폐 또 이제 늘리는 이런 부분도 포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거는 아직도 어찌 보면 더 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오늘 같은 뭐 20%가 넘는 이런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을 보면은 야 이만한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가 이거밖에 안 실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세게 움직였던 종목, 끼 있고 세게 움직였던 종목은 만약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최근에 그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격이 확대되기 마련이겠죠. 뭐 지난주 수요일에 저 강의했잖아요. 이동평균선. 올라요? 네, 맞습니다. 오르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며요.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이격이 벌어지면은 조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격이 이렇게 많이 좀 확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격을 축소하고 가는 건전한 과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 것이 맞고 또 2차 추경안과 관련해서 아마 그 외적으로도 더 지역화폐와 관련한 이슈들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6만 원을 깨뜨리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저 김충성이 저 이상한 말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건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원 초반 정도까지 오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있고 혹은 뭐 보유하신 분들이면 비중을 좀 더 태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흐름 보면서 또 수시로 이거 특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께 팁을 드릴 테니까 미리 입장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지수가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이 종목 또한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끼가 있다, 성장성이 좀 느껴지지 않나 싶은데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 가격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코나의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선에서 들어가야 될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지금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열려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더 다양한 인사이트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코나 아이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충성스러운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사실 오늘 코스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다 보니까 오랜만에 2차 전지들이 돌아왔더라고요. 컴백을 해준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10만 원을 다시 탈환을 해줬습니다. 혹시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십니까, 마스터님?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포스코 쪽인가요? 그쪽에서 뭐 오늘 이슈가 좀 있었고 거기서 그 시점 이슈가 나오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많이 탄력이 좀 나오기도 하던데 일단 반가운 소식이에요. 뭐 앞서서 뭐 시황적인 부분들 말씀드릴 때도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시장이 3천까지 오는 그 기간 사실 삼성전자와 2차 전지, 에코프로 비엠 포함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은 사실 소외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죠. 네, 그럼에도 3천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애들이 좀 움직여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와 이거 5천은 금방 갈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들 섹터의 그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BM과 관련해서는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바닥입니다. 확실히 바닥은 맞아요. 뭐 지금 여기 보이는 지난 거 12월서부터였죠. 지난해 후반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 좀 우하향. 최근에 비로소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듯한 모습인데 바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네,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그 후반부터 해가지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내내 흘러내립니다. 이게 어찌 보면 고점들이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고 또 저점들도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하락 추세의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인기가 아직까지는 좀 없고 사람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이래서 얼마만큼 또다시 이게 또 관심을 모을지가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1차적인 관문은 그렇죠. 어찌 보면은 지금 바로 직전 고점대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주가가 넘어섰어요. 근데 내려온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고점대도 있고요. 또 이런 고점대도 있고 또 이런 고점대, 이전 고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려온 과정이 있다 보니까 쌓인 매물도 있고 그만큼 저항대도 쌓이게 마련이고 또 그걸 다 뚫고 올라가자니 또 지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1차 고비를 넘겼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걸로 하락 추세가 확실히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외국인가가는 비우호적인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을 반복했어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도 지금 들어온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근데 이게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이 전체적인 추세를 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뭐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네, 보유하고 계신 분께는 조금 민망하고 송구한 얘기입니다만은 아직 추세가 확실히 돌아선 것은 아니다. 좀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거 언제 추가 매수하지 하시는 분이라면은 역시나 제가 통신망을 통해서 타이밍 잡아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미리 들어와 계시는 것도 좋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가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 반도체와 2차 전지들이 더욱더 힘을 내줘와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저도 보면서 차트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닥권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의 기회 궁금하신 분들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지금 입장하시면 그 추가 매수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자세한 매매 타이밍 김충성 마스터가 잡아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꼭 매매 타이밍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이어서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 좀 리뷰를 간략하게 도와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달바 글로벌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물론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은 좋은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오늘 달바 글로벌은 살짝 소폭 약세라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엊그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뭐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신규주들이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 물량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통해 일단 보시면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네, 이때였어요. 금요일 13일 금요일이었죠. 만약에 뭐 이 시간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이런 음봉을 활용해서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또 이런 상승이 나왔으니 또 수익의 기회가 짧은 기간 안에 생겼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엊그제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날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때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보호예수 물량. 이게 5월 22일에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신규주들은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등등등으로 나가죠.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날. 오버행 이슈라고도 하는데 이게 5월 20일에 상장됐음을 감안하면은 1개월 물량, 바로 6월 22일이에요. 근데 6월 22일, 내일 모레면 일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서부터 그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해제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출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오버행 이슈가 어찌 보면 주가의 발목을 붙잡고 올 수 있으니 바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월요일 이후에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일단은 오버행 이슈 물량으로 보면 230만 주가량이 됩니다. 네, 그 참고로 차트를 통해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예수 물량과 관련한 건데 바로 1개월 물량이 나와 있네요. 약 230만 주가량. 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게 지나면은 3개월짜리가 있고요. 뭐 3개월 물량, 뭐 6개월 물량부터 해서는 사실 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만 잘 넘어가면은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것은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죠. 이 종목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번 이슈 잘 지나고 아마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절호에 또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여러분께 매매 팁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 보유 관점 유지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달바 글로벌 13%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해줬는데요. 다음 주쯤에 또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찬스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공략해서 또 어떤 수익을 낼지 기대되시죠? 저희 팍스 통신망 휴대전화로 스캔해서 지금 들어오시면 그 매매 타이밍 제대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13%의 수익 여러분 더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스터님이 이번에도 수익의 냄새를 정말 제대로 맡으셨다고 하는데요. 또 촉이 뭔가 오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미리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공략해 주실 건가요? 달바 글로벌도 화장품 쪽이고 네. 또 그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아스테라시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크게 놓고 보면 화장품 쪽인데 그만큼 저는 이쪽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도 오. 화장품 쪽에서 좀 선정을 좀 했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쪽에 속해져 있으니 당연히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이슈가 차고 넘치죠. 네, 여러분들 이 부분들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관세다 뭐다 해서 국내 경기가 안 좋아요. 이거는 뭐 수출 데이터로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이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많이 둔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화장품은 이게 다릅니다. 오히려 수출이 그 증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화장품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K 뷰티의 인기가 이제 꺾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 해외 시장 당연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각 업체들 또 실적들이 좋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K 뷰티 제품, 화장품 포함 뭐 15초마다 이게 하나씩 팔린다라고 하고 또 가까이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 한국 그 화장품들이 뭐 12주 연속 1위를 했다라고 하니 뭐 지금은 뭐 13주, 14주 연속 1위를 좀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차고 넘친다는 거 이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 되겠죠. 주가의 탄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못해도 종목들 쉽게 밀리지 않게끔 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화장품 쪽 종목은 하나쯤은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인데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 당연히 화장품 쪽이니까 화장품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죠. 뭐 그러면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보면은 뭐 색조 화장품이 있고 요즘에는 향이 나는 뭐 화장품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뭐 향 특화 뭐 브랜드라고 하는데 뭐 기초 화장품은 뭐 당연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라인업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미국 또 유럽, 중동 할 것 없이 해외 65개국 이상 지금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 네,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이 종목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의 움직임, 주봉의 모습인데요. 흐름을 보면 딱 바닥이죠. 뭐 지난해 2분기서부터 조정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중국 시장 축소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는 그 부분들인데 하지만 올해가 들어서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한 차례 턴어라운드 조짐을 나타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충분한 또 조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바닥은 확실히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 또 이제 또다시 고개를 살짝 들이밀면서 올리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시발점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충분히 또 여러분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종목일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끼 있게 또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입가에 미소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결과들 얻게끔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이 종목은 방송 종료 후에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할 겁니다.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공개되는 종목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격의 화장품이죠. 작년에는 사실 이 화장품을 끌어올렸던 국가가 미국향 수출이었는데요. 이제는 중국 내수 쪽으로도 있고 중동, 유럽향 수출도 점점 넓어지면서 K뷰티에 점점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판이 커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찾기는 쉽지가 않죠. 그 종목 오늘 수익 낸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종목명 궁금하시죠? 방법 알려드릴게요. 팍스 통신망 안에서 저희가 그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휴대전화 꺼내셔서 카메라 켜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잠시 후 저희 3부에서는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의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QR코드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3부에서 소통하러 돌아올게요.
네, 축제와 같았던 오늘장 이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3부의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손실에 발목 잡힌 네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들어온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롯데 지주고요. 매수가 33,700원, 비중이 92%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수급도 지지부진, 주가 반등도 쉽지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27,000원대로 많이 내려왔어요. 이 종목 기다리면 좀 될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시죠? 네, 그나마 뭐 이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배당 확대, 또 이 정책 쪽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공약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조금 밀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기다려봄직하다라는 좀 말씀을 일단은 좀 드리고요.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사실 매수 가격이 이제 33,700원입니다. 네, 33,700원이면 언제 매수하셨느냐? 물론 이제 비중이 그런데 92%예요. 네, 추가 매수의 그 여력도 사실 크지가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33,200원이면은 요정 700원이죠. 네, 요 정도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2022년도 정도의 그 매수를 좀 하시지 않았나, 한 번에 매수하셨다면은 그러실까 않았나 싶은데 뭐 지금은 어찌 보면 최근에 그 딱 매수가까지 오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밀려버리고 또 최근에도 매수가까지 왔다가지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가를 현저하게 낮춰놓지 않는 상황이다라면은 또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보셨다시피 저항이에요. 예, 매수하신 가격 라인이 저항이기 때문에 다시금 뭐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확실하게 좀 줄여놓을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 종목이 그 가격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네, 바닥을 계속적으로 딛고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레벨업이 이루어진 구간대들은 바로 이 정도 구간이에요. 지금 밀렸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 2만 5천 원 선, 또 넓게 보면 2만 6천 원 정도 선은 기술적인 지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만 7천 원대이기 때문에 조금의 하락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의 뭐 이 가격 구간과 거의 근접이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마 충분히 반등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 지겨워, 나 이거 종목에 좀 비중이라도 줄이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좀 여의치는 않죠. 국내 기관, 네, 투신을 중심으로 지금 매도가 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딱히 네, 일관성은 좀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좀 연기금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또 뭐 배당 확대라든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보유 관점이 맞고요. 혹시라도 비중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반등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등 지점은 2만 5, 6천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네. 다만 매수한 가격들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매수가가 거의 근접되면 비중이라도 줄여놓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유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기운 내시고 힘내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흔들리시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비중을 줄인다고 했을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할 때 노려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전략은 저희가 팍스 통신망에서 자세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QR코드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또 전략 짜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DX고요. 매수가 23,400원, 비중 15%입니다.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 시초가 2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네, 포스코 DX는 원체 또 여러분께 그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뭐 2차 전지애들이 지금 오늘 많이 좀 반응을 좀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먼저 반응한 케이스도 이기도 하죠.
피지컬 AI와 관련한 또 AI 쪽에도 살짝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대세와 조금 엮여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죠. 일단은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보시니까 매수 가격이 23,400원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네, 요 정도 23,400원. 네, 요 정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익권이기도 하죠. 이제 월요일에 시초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주셨는데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좀 저항대가 바로 이 정도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라인들은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가격적으로만 본다면은 26,000원 정도까지는 그 열려 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26,000 조금 더 밑에서 한다면 25,000원 정도는 기술적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만약에 지금 상황을 본다면 지금 반등이 나왔던 지점이 있죠. 22,000원 아래라면은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25,000 정도에서는 오히려 매수보다는 좀 덜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25,000원, 6,000원 이 정도 구간을 돌파했다가 눌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바로 머리 위에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뭐 많이 열려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좀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 개선 조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다만 기술적 저항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개인적으로는 권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GX까지 말씀드려봤고요. 25,000원, 6,000원 선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어떻게 했냐라는 의견 주셨는데 더 자세한 전략과 타이밍은 팍스 통신망에 입장하고 들어오시면 자세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이고요. 매수가는 33만 원. 오, 비중이 40만 원이세요. 지금 알테오젠이 네, 39만 원이거든요. 비중이 40%죠. 팔고 다시 들어가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33만 원에 40%를 지금 실어 놓으셨는데 사실 뭐 글로벌 임상이라든지 또 약가 인하라든지 그리고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뭐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도 좀 있었고 뭐 최근에 또 이제 글로벌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그래서 수익권입니다. 뭐 40%의 수익권. 이제 수익을 어떻게 이제 지키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지 싶은데 매수하신 가격 라인은 네,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하셨습니다. 이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저점에서 정말 잘하신 거죠. 뭐 눌렸는데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었어요. 그런 자리들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결과를 좀 얻고 있는데 저는 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좀 올라온 이 구간에서 뭐 지난 5월 중반이었죠. 중반서부터 좀 올라온 상황이었다 보니까 또 이런 라인들 또 저항 예상이 되는 구간들에 와서 탄력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상승에 저는 좀 무게를 둘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 본다면 아직까지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으로 하여금 개선의 조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약 5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구간이 열려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45만 원이라고 하면 바로 이 정도 라인이 되겠죠. 매수를 원체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세워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살짝의 그 쉬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치면 오히려 재차 상승 과정이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약 45만 원 정도까지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딱 그 가격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한다든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전략은 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괜찮겠죠.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 이동평균선이 21선 아니겠습니까? 21선이 이 아래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21선 깨뜨리기 전에는 그냥 보유하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면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꼭 그 전략 매매 타이밍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간략하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마스터님.
매수가 2,730원, 비중은 30%인데요. 그냥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메시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요? 2,730원이요. 맞습니다. 네, 이쪽 종목들이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지금 대응을 좀 해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네, 또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또 기술적 저항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에요. 보시면은 뭐 윗꼬리들 좀 보이시죠? 네, 저항을 받았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오다가 또 이제 이 구간에서 막혀서 살짝 밀려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역시나 최근에 그 거래가 들어오면서 탄력을 나타냅니다. 또 눌리는 과정을 본다면 거래가 없어요. 이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단순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유입된 물량이 다 출회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말은 유입된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래가 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큰 틀에서 봐보죠.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부분들이고 또 완만하게나마 턴어라운드 되고 있어요. 또 중요한 라인들이죠. 이 정도 그 저항대입니다만은 이미 뚫고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벼운 종목의 30% 비중이 좀 많다라는 것이 흠이라 추가 매수는 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신규 매수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자리 매수 관점에서 봐도 돼요. 근데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권하지는 않는 부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이상의 한번 탄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 매도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하나가 더 있는데 얼른 볼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 네. 대보 마그네틱이고요. 39,125원에 비중 20%입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3만 얼마요? 39,125원이요. 지금 그 가격이라면은 역시나가 재작년 정도에 그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금 매수가 가격이 지금 이런 라인입니다. 지금 많이 밀려서 사실 많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비중 20%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그 비중이라고 보여지고, 기다리십시오.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어느 정도에서 대응을 해야 될런지는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수시로 말씀을 주세요. 팁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유하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사실 메시지 남겨주셨지만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함께 해주시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우측 화면에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매매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